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초대석, 오늘은 시흥동을 대표하는 서울시 의원이신 최기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난곡선 연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데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결국 선정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선정되지 못한 49개 노선 중에서 단 2개뿐이 후보 노선으로 난곡선의 금천구청역 연장 노선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 노선은 5년 후 재검토를 통해 이제 사업 확정 예정이고요.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의원님께 자세히 말씀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주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좀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려요. 어제 보니까 이제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이제 받으셨는데요. 소감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네. 제가 공약을 정한 부분을 하나하나 주민들하고의 엄숙한 약속이기 때문에, 네네. 공익적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공약 부분의 실현성과 또 네네. 그것이 참신성 여러 가지를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매니스트 본부에서 또 이렇게 상을 주셨네요. 다 이게 주민 덕이라 보고요. 주민 여러분들께 네. 감사드립니다. 예. 뿌듯하시겠어요. 또 거의 뭐 8개월 동안 수임 없이 이제 뛰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난곡선이 되게 중요한 이슈셨는데 이제 근데 결국 선정 못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 노선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이 후보 노선이 된 게 정말 되나?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주민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이제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화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경전철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개인적인 저 경전철을 후보 노선으로 안착시키는 과정까지 느낀 점, 네. 또 의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네. 질문한 내용에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먼저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경전철을 금천구의 새로운 화두로 네. 끄집어 올렸다는 것에 큰 의미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발전이 곧 그 지역의 발전하고 비례가 됩니다. 그런 것을 구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의의를 갖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 2달여 만에 1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께서 여러 같은 경전철의 필요성을 아시고 서명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서울시에 요구도 하는 그런 주민의 참여의 그 모습에 희망과 또 같이 아픔과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던 게 제 개인적인 의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박원순 시장님이나 윤중병 부시장님이나 집행부에게 우리 금천구가 조금 더 알릴 수 있고 금천구에게 25개 구 중에서 그래도 우리 금천구에게 관심을 끌게끔 유도를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런 것 또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아픈 얘기지만 네네. 초기에 할 때 잘못 아시고 혼자 제가 공명심과 명예심을 가지고 경전철을 이루는 거 아니냐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아픔도 좀 겪었고요. 또 외로움도 좀 겪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줬지만 그때 갈등이 많았었어요. 어떤 구체 좀 자세히 예를 든다면 그래 너 혼자 잘났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아픔도 겪었지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힘든 거라도 주민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 계약의 주체는 우리 주민이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은 이제 극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매니페스트 그 상가장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 노선 선정은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경전철을 유치하자고 많은 의원님들과 많은 주민들께서 그 예전에도 서명도 하신 바가 있고요. 또 계속 요청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노선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59개인데 거기서 10개가 선정이 되고 2개가 후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게 사실은 이제 40개가 넘는 노선이 떨어진 거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기는 어떤 곳들인지 혹시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질문한 부분에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서울시에 59개 노선을 신청을 했고 그중에 10개 노선이 확정됐고 2개 노선이 후보 노선으로 들어갔죠. 나머지 부분들은 아예 거명조차도 안 했습니다. 근데 신청한 대상지는 다 나오죠. 근데 저희 시의원은 서울시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장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우시네요.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후보 노선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능성을 조금 한 차원 높였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왜? 우선 대상자를 다음에도 이제 5년 후에도 또 이렇게 점검을 해서 또 이제 볼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40여 개의 노선을 또 신청하겠죠. 이게 한두 번에 저기 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에 이미 저희는 발표한 주노선 10개와 후보노선 2개라고 분명히 문서화가 돼가지고 발표가 됐고 그것이 이제 널리 공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실성이 좀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히려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의미를 굉장히 두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이걸로 딱 보니까 안 됐구나 이렇게만 아시는 거죠. 의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요. 경전철 이 부분에 편입한 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도법 5조에 근거합니다. 그 철도법 5조에 보면 철도망 기본계획은 매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각 광역시가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5년마다 수정계획을 또 10년 주기로 하고 5년의 수정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또 국토부에 보고하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 발표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2, 3년 후면은 새로운 연구 영역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우리 검토 노선에서 본노선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후보 노선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주요한 전략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서울시를 설득하는 전략이. 서울시에서 모든 건 비시로 따지거든요. 비용 대비 그걸로 따지는데 그걸로 따지면 우리는 안 나옵니다. 일이 돼야만이 그게 수익이 일이 돼서 그때 사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그래서 거론이 잘 안 됐다는 걸로 들었고. 근데 이번에 저희가 0.82 나왔습니다. 0.82. 근데 이번에 대상이 들어갔던 것은 0.85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낙후성이라든지 연결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것이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라든지 제 지표를 분석해가지고 10개 노선이 선정이 된 건데요. 0.03이 좀 모자랐긴 했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0.03이 모자랐기 때문에 후보 노선으로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AHP라고 있습니다. AHP요. 요걸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층 이계화 지수라는 건데요.
BC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잖아요. 네네. BC도 한 일부분의 평가 요소. 요인이죠. 네. 네네. 그다음에 연결성, 낙후성 또 다양한 평가 요소가 있는 거죠. 그 요소들을 다 잡아서 0.5 이상이 나오면 HP에서는 BC로만 따질 때 1로 보는 겁니다. 다른 요인과 합쳐서 다시 예, 좀 더 예, 수치라든가 평가가 좀 더 높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시장님께서 네. 교통은 복지다라고 주창을 하시게 된 동기가 바로 AHP에 근간을 둔고 말씀하신 거죠. AHP. 예. 그러지 않고 BC로만 하면은 아예 거론조차도 안 됩니다. 교통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인들은 네. 이제 포함을 시키시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사실 뭐 신안산선도 그렇고 우리 동네에서 이제 그 시작된 사업들이 오랫동안 항상 이제 미뤄져 왔잖아요. 5년 이제 지금 이제 5년 후에 다시 수정이 돼서 이제 그거를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사실은 이제 10년 후에도 발표가 되고 5년마다 계속 발표가 되는 상황에서 또 막 무한정 기다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뭐 한다고 하면은 맨날 더 막 늦춰지고 항상 미뤄지고 누구 사업자 선정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는데 5년 후에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선정됐다고 해서 당장 내년서부터 착공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에 여기에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국토부로 올리면 국토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네네. 거기서 KDI를 통해서 네네. 다시 예타를 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우선 관문이 서울시를 통과해서 국토부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난곡선은 지금 착공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예, 아직 안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저희가 뭐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네네. 이번에 이제 보면은 자 본노선인 우리는 연장선이니까 난곡선이 본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본노선의 수익성을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BC를 봤을 때 우리 거를 거기다 합치면 평균치를 좀 내보면 네.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혹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 거를 붙이면 거기마저도 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연장선이니까 네네. 1단계 난곡선만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그 다음에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어떤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요. 네, 본선이 있어야 연장이 되든가 말든가.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혹자는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수익성 지표가 그거를 이제 PI라고 하는데 네네. 수익성 지표는 좋은데 네. 타구는 경정처리 이번에 선정된 그게 수익성 지표가 우리보다 좀 떨어지게 보이는 데도 있는데 왜 선정됐냐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인데 네. 공사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건 BC, 네네. BC라는 것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표가 나오는데 수익성 지표만 가져도 네네. 공사하는데 이게 BC가 안 나오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는 0.82 그래서 0.03이 모자르는데 0.03은 제 생각에는 금천구에 새로 개발 예를 들어서 네네. 제 희망대로 대충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무지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든지 부영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부영에서 하는 아파트가 임대가 원활하게 된다든지 필승 아파트가 재개발된다든지 그래서 인구가 새로 유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지역이 조금 발전되면 저는 0.03은
이제 수 만회가 있지 된다.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BC뿐만 아니라 AHP가 예, AHP. 더 좀 더 높았었던 건가요? 그 선정된 곳들은? BC가 높으면 AHP도 당연히 같이 높습니다. 높고요. BC도 그 하나의 네네. 평가 구성 요소니까. 그러면은 우리와 같이 편성된 다른 하나의 후보 노선은 어디인가요? 우리 7호선 연장선이에요. 우리랑 그거는 7호선 이제 연장선. 페이스북이나 네네네. 거기 보면 서울시 발표한 자료가 있으니까 네, 그거 나왔는데 한번, 네네. 요게요. 난곡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난곡선도 먼저 이렇게 막 대구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처럼 후보 노선으로 점선이 거졌던 것이 네. 오늘날 발표 대상 난곡선으로 발표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8월 19일서부터 이것을 거론해 가지고 후보 노선까지 왔다는 건 굉장히 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그쵸. 봅니다. 단기간에 사실은 해가지고 딱 후보가 된 건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난곡선의 본선이 일단은 다 구축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구의 연장 노선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 현실화가 더 가까워지겠네요. 네네네. 그 공사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알 수 있을까요? 기간은 있는데요. 네네. 기간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아까도 플로우가 있잖아요. 네네. 국토부로 넘어가서 기재부로 가서 KDR로 에타를 통과해가지고 최종 발표하는 과정은 좀 기간은 있지만 그쵸.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신림선이 원래 본선이잖아요. 난곡선도 제가 알기로는 연장선이고 신림선이 본선이고 거기에서 여의도에서 서울대학교까지 신림선 그리고 보라매 병원 쪽에서 난곡선이 딱 나와가지고 이게 난향동까지 이걸 또 연장해서 금천구청역까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신림선은 착공이 됐나요? 신림선은 착공해가지고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죠. 2022년에 그때 하는 거니까. 보라매 병원 가는 길. 그리고 이제 보라매 병원에서 난향동까지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타를 더 거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착공 예정이 아마 좀 그래서 한 5년 안에 착공하겠죠. 그 정도는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사업들인 거네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내 임기 중에 착공하는 것을 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빨리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있겠네요. 예, 장기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후보 노선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한 다른 여타 신청 노선보다 우위를 점했다. 그렇죠.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딱 그래도 5년 후라고 생각을 하면은 5년 후에 사실 이제 결정 과정이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선정 과정인데 선정 과정이 되고 나서도 5년 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가 될 것처럼 느낌이 오는데 선정이 5년 후에 되더라도 사실은 또 예타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과정은 제가 알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국토부로 넘어가면 거의 업무가 제가 뭐 변수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거의 1년 안에 다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신안산선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 정리하느라고 보니까 신안산선을 검색하면 첫 뉴스가 2000년에 떠요. 근데 그때 계획안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부터 수많은 논의가 했다는 거니까 계획안이 제출되고 나서 18년, 19년 돼서 이제 올해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SOC 사업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막 조급하게 될 건 아닌 것 같고 뭐 따져볼 것도 많이 따져보고 할까 하는데 요걸 한번 따져볼 것 같아요. 금천구가 아까 그 BC가 좀 낮게 나온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까 개선도 될 수가 사실 이게 막 PC 안 되는데 막 그래도 약간 두 개가 다 양쪽 날개잖아요.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공익성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건데 막 그 공항 있잖아요. 그 청주공항인가 그 옆에 무슨 공항처럼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데 막 공항 만들어 놓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PC가 안 좋게 나온 좀 이유가 있을 거고 이게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하네요.
난곡선이 지금 하루 일탑승 예상 인원을 네. 5만 2천 명 정도 보고 있어요. 다른 선이랑 비교하면은 어느 네. 정도 규모인 건가요? 5만 2천 명 정도면 BC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지표가 갈 수가 있는데 네. 우리는 5만 2천 명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안 되겠고요. 그 안 되니까 그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고, 그러니까 탑승률이 아무래도 경전철을 통해서 탑승하는 율이 그런 난곡선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돼서 좀 탑승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네.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심이 앞으로 3년 후, 4년 후에 조금 더 팽창하고 또 인구수 유입이 조금 더 많아지고 네네. 그러면서 지역의 연결성이라든지 수익성까지 아울러서 좋아진다면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0.82에서 조금 0.03이니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인구수가 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인구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저희가 연장선을 난양초등학교에서 금천구청역까지 4.4km거든요. 네네. 4.4km 연장을 하는데 저희가 BC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 것은 지금 역사를 3개를 하자고 하는 것을 좋다. 역사를 하나 줄여라. 예산 절감해가지고 네. 공사비를 절감해서 BC를 좀 높이는 방법을 써보자. 또 연결성은 저 1호선이 지옥철이다. 네. 근데 이게 진짜, 네. 어디 가서 부분적으로 해소되냐면 네. 신도림에 가서 부분적으로 해소된다. 이게 2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환승하기 위해서 네. 신도림에 가서 되는데 네. 우리가 경전철이 되면은 금천구청역에서 내려가지고 환승해서 강남이나 네.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길목이 생긴다. 그럼요. 그래서 연결성이 수익성을 전제하는 연결성이 좋아질 것이다. 제가 주장했던 논리, AHP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거 금천구민 시흥분들만을 위해서 이 노선이 아니고 네.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분들도 국철 1호선을 타고 안양, 수원, 평택으로 가려면 네. 신도림역으로 가서 갈아타야 되는 맞아요. 문제가 있다. 그거를 갖다가 바로 금천구청역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저 관악구 주민들도 시간을 약 한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편리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와 관악구와 또 나가서 그 연결이 나중에 이제 그 광명시가 금천구청역까지만 연결해 준다면 전반적으로 서남권의 교통 인프라가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간문의 도시인데 이 가로축의 철도망은 형성이 됐는데 도심 입구에 들어와서 외곽선이 안 좋다. 지금 교통 인프라가 산이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경전철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논리를 주장했던 이유죠. HP. 예, 그런 부분을 좀 했습니다. 예. 일단 그 한 가지 이제 또 의문점이 하나가 이제 안반층이라든지 복개천을 위해서 어렵다. 이제 그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제 엄청 지하로 이제 공사가 만약에 된다면 진행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한가 의문을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공사 뭐 예시나 비슷한 예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지하 터널을 굴착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지하화시키는 방법은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문제될 건 전혀 없고요. 네네. 단지 우리는 다른 노선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BC 분석하는 것도 그것도 어렵다는 거죠.
난양초등학교에서 네. 안반층으로 이루어진 금천구 산이잖아요. 관악산. 네네네네. 벽산 쪽으로 내려오게끔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안반층을 뚫어서 내려와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공사 비용이 타 노선보다도 네. 크게 들어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도로망이 협소해요. 협소하니까 아무래도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지에 침범할 사유지를 들어가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도 생겨야 되겠죠. 네네.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벽산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단지 안으로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것이 사유지에 침범할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나 굴곡이 심해요. 그래 안전도가 좀 어렵다 그래요. 이 경전철이 완만하게 가야 되잖아요. 기차나 이게 그쵸. 뭐 차처럼 막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선상으로 봤을 때 이게 완만한 게 아니라 굴곡적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그 은행나무 있는 데서부터 시흥 사거리까지는 개천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개천을 복개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개천 아래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죠. 예, 그래서 공사비가 여타 노선보다도 많이 든다. 예. 그 5호선 같은 경우가 이제 한강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원리로. 네, 원리죠. 초안으로. 네. 근데 기술적인 거 안전도 네네. 같은 건 전혀 뭐 걱정할 거 없고요. 그렇군요. 네. 난곡선 얘기를 거의 이제 궁금한 걸 거의 다 좀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연장 견적까지 이제 5년이 지어졌는데 이제 향후 그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요구를 계속하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요게 지금 우리가 후보 만약 안 됐으면요. 네네. 아예 발표도 안 해요. 후보라는 말을 왜 쓰겠어요. 그럼요. 이거는 시장님이 서울시가 네. 이건 다음에 우선권으로 주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한 많은 노선 요청한데도 어느 노선을 요청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고요. 그런 것처럼 아예 우리 입장에서는 금천이 절실하지만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판단할 때는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 용역을 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렇죠.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후보라는 말 글자 그대로 안 쓸 겁니다. 이미 뭐 노선망 발표할 때 후보 노선 2개 딱 거기에 명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진다. 좋아지기 위해서 더 좋아지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 부영이란 것 그쪽에 그 아파트라든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적 인프라를 조금 더 만드는 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노력하는 필요가 있다. 활동을... 그렇게만 한다면 네네네. 앞으로 2, 3년 후에 새로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이제 용역을 해서 다시 할 때에 저희께 우선적으로 이제 보게 될 거고 저희께 선정될 수 있는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뭐냐면 경전철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추진하면서 어떤 혹자 어느 분 아주 소수의 분은 그걸 뭐로 유치하려고 하냐. 마을버스 몇 대만 더 증차하면 되지. 힘들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철을 유치하게 되면 역세권이 있고요. 역세권에 의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이 모이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가 좀 확장적 개념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게 의미가 매우 큰 것이다. 네. 그래서 경전철을 유치하는데 제가 뭐 어림 듣기에는 거의 4천억이 넘어가는 우리 연장선 부분만 그렇게 되는 대형 프로젝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제가 주장했던 거 제가 5분
그 발언을 통하던 시의회에서 발언을 통하던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서울시에서 금천구보다 역사수가 적은 데가 있으면 거기 먼저 해줘라. 하지만은 제일 적은 거죠, 우리 금천구가 제일 적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서울시 간부님들.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합니까? 우리는 서울 시민이 아닙니까? 서울로부터 이렇게 소외돼야 됩니까? 그동안 강남이든 이런 쪽에 발전하는데 우리도 어쨌든 적으면 적은 대로 세금 내가지고 기다리고 그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다려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죠라고 그렇죠. 주장을 했는데 네네. 이런 논리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아주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마음 한뜻으로 우리 네네. 주민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네네. 최기찬 시의원뿐만이 아니라 네네. 우리 이제 선출직으로서 일하는 이윤 국회의원서부터 최인목 시의원, 뭐 우리 구의원님들, 구청장님들 다 힘 좀 몰아줘서 꼭 그 경전철만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아주 정말 저의 꿈입니다. 아,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제 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긴 했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의정 방향이라든가 이제 예. 그동안 어제 평가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좀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분들께 하실 그 다른 이슈를 좀 같이 얘기하시면서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교육상임위원회 배속돼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상임위원회 배속돼 있고요. 배속되면서 제가 평소에 느껴왔던 학교가 평등해야 되지 않냐. 평등을 하려고 한다면 네. 우선적으로 학력 격차와 또 저소득층 우리 아이들과 모든 학교 부적응하는 아이들까지 아울러서 얘네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는데 필요한 게 재원, 학교 평등 예산제에서부터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학교 평등 예산제 활성화 촉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8월서부터 이제 낭복선 금천구청 연장과정 모든 역량을 제가 쏟아부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우리 서울시가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최초로 제가 만든 조례가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의료관광과 미래 먹거리가 어떻게 연관이? 의료관광이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다시피 의료 인프라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예,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리 한국의 우수한 의료의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이 환자들을 그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진료받는 기간이 길 때 좀 쇼핑도 좀 하시고 그래서 생기는 그분들에게는 우수한 안정적인 의료의 서비스를 받고 우리에게는 좀 지역의 경제 활성화 서울시에 그럴 수 있는 그런 기본 조례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우수 조례로 선정됐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경전철 연장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도 전략적으로 시의 의장님서부터 저기 운영위원장님, 각 상임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조 많이 받았고요. 윤준병 부시장님 참석해가지고 성황을 이루어줬습니다. 그다음에 경전철 연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그러자 이제 윤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윤리위원회는 것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 잘못하면 그렇죠. 네. 회초리를 드는 곳인데 네. 부위원장으로 선정돼서 또 활동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딜라이브 TV에서 경전철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는 인터뷰를 또 해서 설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저 열심히 한다고 시의원으로서 위대한 한국인 백인 대상을 또 수상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장 네.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시의원이 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코미디언들하고 같이 은행나무 시장 좀 홍보하는데 또한 진짜 정신없는 시간들을 들여주군요. 좀 그렇게 하면서 네네. 쭉 이제 그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건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단지 하나 저는 시흥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이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문화와 역사의 전통은 계속 계승하고 발전하는 데에서 필요한 것들 뭐 호암산성이라든지 호합사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네. 석구상이라든지 한우물이라든지 당군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만든 그 부분들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 그거 위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생기는 재원이 교육과 복지까지 연결되는 전 플로가 원사이클로 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저를 믿고 손 뽑아주셨지 않습니까? 또 그 이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힘을 저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그 힘에 일로서 보답하겠다는 일념 한 번도 한 시간도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로서 주민들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찬이는 일 하나는 똑소리 나게 해. 이 말씀으로 저의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고요. 제가 숨가쁘게 지금까지 떼왔듯이 앞으로도 주민을 섬기고 주민 아래서 주민과 함께 섬김의 마음으로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초대석의 최기찬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